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좀 선글라스 좀 끼고 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 뒤로 청와대 모습도 보이고요. 세종대왕상의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날씨가 비가 계속 내리다가 이 오후에 접어들면서 파란 하늘이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요. 오늘은 날이 좀 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는 아니었죠. 징검다리 휴일이었는데 월요일에 쉬신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다시 일터로 복귀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이 광화문 광장에 나온 이유는 바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휴대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휴대폰을 쓰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휴대폰의 요금제 좀 만족하고 쓰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이동통신사들이 뭐 소송을 하니 많이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바로 25%입니다. 네, 이 선택 할인 요금제, 이거를 20%로 하냐 25%로 하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통사에서는 소송으로 간에 만에 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처분 신청도 낼 수 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선택 이 할인 요금제 25% 이게 조만간 뭐 실행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재판이 계속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0%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요율을 25%로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좌절될지, 여기에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어떤 걸 주장하느냐, 바로 이 선택 할인 요금제 이거를 25%로 하고, 그리고 소급 적용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20%의 할인을 받고 계신 분들도 25%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상 기본료 폐지가 지금 뭐 이통사의 반발, 뭐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되지가 않았습니다. 공약이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5% 이 선택 할인 요금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이번에 가입한 사람부터 한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고요. 오늘 시민단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시민단체 소속 회원분들 그리고 취재진들이 이곳에 좀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이 현장 박정호의 새로지캠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공유 많이 해주십시오. 좋아요 버튼, 아니면 뭐 화나신다고 화나는 버튼, 이 이모티콘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화문광장에서 보내드리는 박정호의 새로지캠. 자, 이제 기자회견 현장으로 화면을 넘겨서 여러분과 함께 이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일수님이 통신료 기본료 폐지하고 무제한 서비스를 종량제로 제공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기자회견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곧 시작될 텐데 지금 분수가 나오고 있네요. 날씨가 좀 시원해지긴 했지만 분수를 보니까 또 이 시원한 느낌은 지울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 현장 저와 함께 하시죠. 네,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KT가 바라보이는 공항광장, 세월호 광장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테판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취재진들도 이곳에 좀 많이 와 있고요. KBS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25% 상향,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 전체에게 적용하라라는 플랜카드가 이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달에 통신 요금 얼마나 내시나요? 저도 이 선택 약정 할인 20%를 받고 있는데요. 참 그래도 통신비가 좀 높다,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데이터 문제, 저는 이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페북 라이브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동영상도 보고 확인도 하고 뉴스도 보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 데이터 무제한을 쓰고 있는데요. 이 요금제가 싸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기자회견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자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집으로 기본료 폐지를 또 언급하셨고, 또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를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 대책을 얘기하면서요, 선택 약정률 25% 인상, 사회적 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보편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증설, 이렇게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교적 또 많은 분들에게 체감을 올 수 있는 것이 선택약정 할인 25% 상향입니다. 근데 선택약정 25% 상향에 대해서 통신사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행정소송까지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와 통신사 간에 지금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풍물에 의하면 언론 보도에 잇따르고 있는데요. 25% 사용 조치를 기존 20% 요금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 향후에 받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25% 적용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20% 할인을 받고 있는 1200만 가입자에게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일 뿐더러, 지난 2015년 4월에 있었던 12%에서 20% 사용 조치됐을 때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2월에 냈던 국정기획에서 냈던 통신비 절감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 되는 것이 아니냐. 통신사 입장에서는 25% 사용 조치도 못하겠다, 보편요금제도 너무 지나친 시장 개입이다, 그러면서 기본료 폐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통신 3사는 과연 통신비 인하 절감을 요구하는 국민의 성원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대응하려는 것인지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녹색 소비자연대, 소비자 공유 네트워크, 소비자 시민 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렇게 6개 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요. 녹색 소비자연대에서 윤문혁 국장님과 그 동역자가 오셨습니다. 소비자 공유 네트워크에서 활동가님 모였습니다. 네,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모셨고요. 참여연대에서는 저와 시민덕 간사와 안재호 차장님이 모였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현 사무총장이 모였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활동가님도 모였습니다. 자, 그럼 여는 말씀으로 녹색소비자연대 ISD 정책연구원 윤문영 국장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 ICT 담당하고 있는 윤문영입니다. 사실 오늘 모임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고, 당시에 국민들이 11,000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고, 또 국정이 발표 이후에 많이들 실망을 하셨지만 그래도 25% 할인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서 지금 저희가 통신 절약 백서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시골 어르신들마저도 25% 언제 시행하냐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인데 본인들의 기업의 형태가 민간 기업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뜨겁게 바라고 있는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전혀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고 또 국민의 기대감을 외면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기본력 폐지 공약에서 25% 선택약정 할인은 굉장히 후퇴한 조치인데 이 조치마저 통신사업자들이 하지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주파수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기적인 기업들한테 국민의 주파수를 계속 분배해줘야 되느냐, 배분해줘야 되느냐 물음표에서 더 이상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 5G 주파수를 비롯한 향후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분배하는데 뭐 행정소송을 하거나 하는 기업들은 원천 배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저희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통신 기업들이 이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25% 선택 약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이용자 1,300만한테도 모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 약정 할인은 2014년 10월에 시행했던 단말기통법의 최대 성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려 1,200만이나 되는 많은 소비자들께서 20% 요금 할인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공짜로 20% 할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2년 또는 1년 약정에 그 상당히 큰 위약금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이른바 통신사의 충성 고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 고객들에게 5% 일부 계층에게 해주는 요금 할인도 못해주겠다라는 것은 통신사가 지금의 폭리와 지금의 단합구조, 지금의 독과점 구조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 막대한 이익을 그대로 향유하겠다. 통신비 인하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통신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분들이 다 한 대 이상씩 갖고 있을 정도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도시가스나 버스나 택시도 전부 다 민영회사가 운영하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공공성 통제, 가격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핸드폰도 과거에는 극소수의 부유층의 향을 밀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갖게 된 필수품, 공공재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공성, 또 보편성을 담보하는 정부 조치가 들어가고 있고 또 동시에 국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통신은 이제는 부가적인 물품이 아닙니다. 기호 상품이 아니고요. 이제 모든 사람이 써야 될 필수품인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신하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자유롭게 약속 잡고 하는 것에 필수품인 핸드폰 이런 그만큼의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여연대 안진걸 차장님의 말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세월호 광장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돼서 더욱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꼭 해야 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기자님들을 초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덜 덥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더운데 기자님들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최소한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을 오로지 시민들과 소비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우리 권리를 더 확장하는 데 있어 오신 여러 소비자단체 선생님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부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계란 살충제 파동처럼 우리 시민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기업이라든지 유통구조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오늘 많은 또 시민 소비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도 열심히 문제제기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다 그것들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전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가들이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들 도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복지 확대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럽처럼 무상교육도 하고 무상으로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무상교육도 무상으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좀 더 서민이나 중산층들도 어렵게 번 돈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좀 너무 쪼들리지 않게는 살게 해달라는 호소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육복지나 의료복지는 한 가지 힘이 있다면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야만이 복지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여기 통신시민소비단체들이 모여서 주창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는 너무나도 커다란 장점이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서도 통신 재벌 3사의 독과점이나 담합이나 폭리나 횡포만 적절하게 근절하고 규제하고 공익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안내한다면 집집마다 최소한 5만원 안팎의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많은 분들의 그동안 연구였고 주창이었습니다. 저희는 통신비나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거기서도 논의하겠지만 사회적 논의기구 전에도 이미 발표됐던 선택학정 할인제 25%, 외국은 30%까지 40%까지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25%, 20%에서 5% 올리는 것도 안 된다니 기가 찬 노릇이 아주 기가 막혀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12% 할인율에서 20%로 올릴 때도 저희는 모든 분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래부가 아니다. 기존 12% 가입자들에게 적용해 주는 것도 어딘데 실제 적용받는 실무는 본인들이 신청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실제로는 20에서 20% 올라도 모두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시 한번 신청하는 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약정기간이 지난 1100만 명은 선택적 할인 적용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거나 본인 신청을 해야 되거나 최소 약정기간이 1년이어야 된다는 걸 알고 포기한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1100만 명 가까이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나서서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논점이 이것입니다. 자, 20에서 30%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저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죠. 저희 뜻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25% 오르는 거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압니다. 그 적용 대상자를 또 일일이 신청해야 되는 까다로운 과정이 있습니다. 114로 전화 한 번씩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떼보시면 알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지 넘어가기도 하고 깜빡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귀찮아서 넘어가기도 하고 몰라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KT 부가세 환급금 지금도 수백만 명 못 찾아가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신청까지 해야 되는 그 제도를 아예 적용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규 가입자들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혜택을 아무도 못 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새로 핸드폰에 가입하는 사람, 번호 이동하는 사람 정도만, 그것도 휴대폰 단말기, 새 단말기가 아니라 기존 단말기나 직구형 단말기 가지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기자님들 거의 혜택을 못 보는 정책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약속한 통신비 대폭 인하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사회적 논의국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그거 언제 결성될지도 모르고 지금도 아직 결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또 거기서 통신 3사가 어떤 야료를 부릴지 모릅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뭐 엄청나게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도 기본요금 10,000원 정도, 그 다음에 데이터 요금, 전용 요금제 30,000원대, 33,000원부터 있으니까 20,000원 정도면 가입하게 해주는 보편 요금제 같은 거, 소프트뱅크나 프랑스나 영국에 있다는 그런 제도들. 근데 지금도 우리는 최소 32,900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만 적용한다. 이건 통신사무사가 정말 국민을 2번, 3번 고통을 주고 부담을 늘리는 일이고 탐욕 중에 탐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만약에 밀리는 정부라면 더더욱 우스운 정부가 됩니다. 그동안 미래부가 통신 3사를 비호했다는 오명을 받았는데 이번마저도 12에서 20% 올릴 때하고도 다른 통신 3사에 훨씬 유리한 정책을 채택한다면 국민들이 미래부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이름이 과기정통부로 바뀌었는데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굉장히 온건하게 호소하지만 항의 방문이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통신 3사로 미래부로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예, 여기 모이신 시민소비단체들이
오늘 이제 낮이니까 우리 대표님들이나 상견 활동가들 왔지만 저희 뒤에는 6천만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신비 대폭 인하 조치는 추석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호소드리고 또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은 통신사가 현재 선택 약정 할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로펌을 선임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하고 또 법률 검토가 끝났다고 하고 이제 행정소송 제기만 남았다라고 지금 계속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신 3사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행정소송하지 마십시오. 행정소송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정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통신비 인하를 열망하는 전체 국민이며 전체 소비자입니다. 만약에 통신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가처분까지 걸어서 이 선택약정 할인의 시행을 연기시키고 지연을 시켜서 소비자 혜택을 늦추게 한다면 강력한 소비자 저항이 있을 것이며 강력한 국민적 분노가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구호하고 계속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소절을 3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계통신비 부담된다. 통신비 인하하라. 선택약정 할인 25% 조속히 시행하라. 선택약정 할인 25%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라.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저감 대책 마련하라.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가계통신비 부담된다. 통신비 인하하라. 선택약정 할인 조속히 시행하라. 네, 그러면 저희 공동성명문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공동성명문을 이제 전부 다 읽기에는 굉장히 기니까 저희가 보도자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 핵심 단락만 읽는 것으로 낭독하고 그다음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재영 사무총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 상향 소급 적용뿐만 아니라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 방안 다시 마련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선택 약정 할인을 인상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은 통신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선택 약정한 25% 상향 조치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선택 약정 25% 상향 조치는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기존 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 적용해야 할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게 선택 약정 할인을 25% 적용을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다시 처음부터 기본료 폐지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모두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감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통신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민적인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통신 3사는 선택약정 할인을 상향 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통신 3사에 경고한다. 만약 통신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하여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신 3사가 통신비 인하 조치에 저항하고 있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통신 3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이 마무리됐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 전체에게 25% 이 할인율이 올라가는 것을 적용하라라는 내용의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잠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취재진들이 지금 좀 엉켜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소급 적용하지 않게 되면 이 혜택을 만약에 25% 선택 약정 할인이 된다고 해도 받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돼요. 자, 행정소송을 비판하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도 좀 들어봤는데요. 안진걸 사무처장의 얘기를 잠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다리는 사이 이 이순신 장군 동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도, 예,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광장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KT 앞에서 진행된 그런 오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 소송은요, 저희가 법리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 아까 소비자 대표님들이 보조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공방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소송을 해도 처음에 정부에서 검토를 꼼꼼히 한 것처럼 25% 정도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이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하신 말씀 없어요? 선택자들 말고. 아니 그 외에도 아니 원래 기본요금 폐지는 저희가 선택 약정 할인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둘 다 병행해라고 주장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던 정부가 다시 추진하던 국회가 법을 개정을 하던 기본요금 폐지 또는 그에 상순하는 조치가 뭐 한꺼번에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순차적 폐지도 괜찮고 그것마저도 절차가 좀 더 필요하다면 사회적 논의국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논의가 별성이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은 매달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5만 원, 10만 원 나오는 게 부담되는데 사회적 논의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좀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 늦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랑 상의해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정부나 국회에서 다 빨리 만들자라고는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늦어지는데 더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여연대 포함해서 시민단체들은 기본적 폐지가 빠진 것도 공약 부패라고 그것도 당연히 문제죠. 지금 25%가 만약에 기존 가입자에 적용되지 않고 신규에만 적용된다면 그건 역시도 공약의 부패라고. 그건 엄청난 후퇴죠. 12%에서 20% 오를 때도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통일 3사도 당시 가만히 있었고 일단은 누구나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 되면 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어차피 적용이 돼도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하는 사람 또 나와요. 그 약정 할인 끝나고 1,100만 명이 몰라서도 하지만은 그 약정 기간 때문에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다 신청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만도 안 한다니까 더 저희가 답답하다는 것이고 기본요금 폐지가 되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사실 2만 원대에서 충분한 데이터 음성이 주어지면 33,000원 요금제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글이 옮겨 타면 10,000원 정도 인하된 효과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데이터가 300MB인데 32,900원 요금제에서 최소 평균인 1.8MB 정도는 제공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이런 데도 보니까 18,000원 정도에서 그 정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외국 통신사에서도 2만 원 안팎이어도. 보편 요금제 그 법을 찬성하신다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빨리 그것도 정의당의 최선 의원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빨리 법을 통과시켜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차피 법 개정 사항이면은 보편 요금제나 기본요금 폐지나 검토가 안 되면은 그냥 자, 보편 요금제는 안진걸 사무처장의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기본료 폐지에 대한 희망을 우리 국민들이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힘들게 된 상황에서 선택 약정 할인 이걸 25%로 상향하는 문제 이것마저도 이 통사에서 반대를 해서 만약에 뭐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지 않는다면 정말 더 큰 후퇴 정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해 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사실 지금 25%가 된다고 해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이 25%로 바뀐 다음에 가입을 한 선택 약정 할인에 가입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25%의 상향을 하게 되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적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동통신요금, 이 이통 3사라고 불려지는 이 새 업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함께 이 세 회사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4 이동통신을 위해서 좀 더 문턱을 낮춰준다라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없는 분들이 없으세요. 어르신들도 다 있으시고 아이들도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생활 필수품으로 쓰고 있는 그런 이 휴대폰, 이동통신 요금을 조금이라도 좀 더 저렴하게 이 국민들의 이 감정에, 법 감정에 맞는,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할인이 있을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통사가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여기에 대한 비판의 그 민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 오마이 TV 오페라 박종호의 새로 직캠으로 이 현장을 보신 분들께서도 이통 요금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좀 하고 계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 통사가 감수하면서까지 소송전에 나설지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사 항의 방문, 그리고 과기정통부 항의 방문,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행동을 보일지 함께 오마이TV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화문광장에서 박종호의 새로 직캠을 진행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 추운 겨울 이곳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새로운 나라, 이게 나라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고 염원했었는데요. 자, 정권이 바뀐 다음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통사 이통요금의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좀 기본료 폐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할인 혜택이 기다려지고 있고요. 시민단체들도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이통요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통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좀 파란 하늘이 보인다고 했는데요. 아까보다는 구름이 좀 많아졌지만 그래도 비는 내리지 않고 있는 서울 광화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 저는 다시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